조희대 씨가 경북고 출신이거든요. 예. 경북고 서울법대. 그러니까 TK 중심의 특히 이제 극우파 정치 세력의 핵심은 경북고잖아요. 예. 그리고 서울법대거든요. 법조인 중심. 예. 그 며칠 전에 그 컨퍼런스에 예. 세종대왕 예. 예. 그거를 딱 듣고 저는 이 양반이 대권의 꿈을 갖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이제 검사 출신 윤석열이 나왔으니까 판사 출신도 대권 한번 나와야지. 이런 것도 굉장히 강한 거 같고. 예. 그런 것 때문에 판사들이 이번에 어떻게 보면 더 조희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더 응집하는 효과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기현을 결국은 날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첫째, 법사위에서 천대엽 그 법원행정처장 불러서 그 윤리관실에서 조사한 그 내용을 빨리 공개하라고 이것부터 요구를 해야 돼요. 예. 예. 그 다음에 공소처장 불러가지고 빨리 수사를 해서, 왜냐하면 고발인 참고인 조사는 벌써 끝냈으니까 5월 달에 이미. 예. 아이고, 윤석열 지가 지발등 찍었구나. 그렇죠. 보석 그거 어차피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건데 행여나 보석신문 어떻게 해볼까 하고 나왔다가 예.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온 거 완전히 내일 재판 받는 것 쫙 이렇게 보여줄까지 끝까지. 예, 예. 조희대가 30일 청문회 잡혀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걸 떠나서 조희대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게 참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만 70세가 되기 때문에 이제 퇴임해야 되는 게 내후년 예. 6월 달이죠, 아마. 예. 6월 달. 그때가 이제 만 70세. 그때까지 무조건 자리는 지킨다. 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이건 뭐 공교로운 거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하실 때 윤석열하고 막대판 싸워가지고 윤석열이가 컸잖아요. 예. 그때. 지금도 추미애 법사위원장 되셔서 지금 이제 조희대 막 이렇게 하는데, 반사적 효과로 조희대가 극우파들한테는 완전히 영웅으로 지금 이게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TK 중심으로. 그래서 일각에서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보수의 어머니라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조희대 씨가 경북고 출신이거든요. 예. 경북고 서울법대. 그러니까 TK 중심의 특히 이제 극우파 정치 세력의 핵심은 경북고잖아요. 예. 그리고 서울법대거든요. 법조인 중심. 예. 그게 이제 지금 조희대가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며칠 전에 그 컨퍼런스에 예. 세종대왕 예. 그거를 딱 듣고 저는 이 양반이 대권의 꿈을 갖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네. 그리고 TK 특히 이제 경북고 서울법대 출신 분들은 뭐 판사든 검사든 전부 다 권력에 대한 지향이 남다르죠. 굉장히 또 강합니다. 그리고 뭐 내라고 왜 못하는데. 그리고 또 제가 한번 법조인들 그 판사들도 얘기 들어보면 그 이제 우파 쪽에 판사들의 그 어떤 아쉬움이 과거 이회창 씨 예. DJ하고 붙어서 그때도 이긴다 했다가 졌고 노무현 붙어서 완전히 이긴다 했다가 졌잖아요. 이회창 씨가 그야말로 뭐 유명한 대법관 출신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판사들 또 이제 검사 출신 윤석열이 나왔으니까 판사 출신도 대권 한번 나와야지. 이런 것도 굉장히 강한 거 같고. 예. 그런 것 때문에 판사들이 이번에 어떻게 보면 더 조희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더 응집하는 효과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거 몰라도 조희대는 절대 대통령 못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정치는 말로 하는 거잖아요. 네. 이 사람같이 이야기하면 절대 할 수 없어요. 그 읽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지난 그 선거법 파기한 그때 예. 봤죠. 못 읽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 이제 이병철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참 그 전달력이 뛰어난데 제가 한번 흉내를 내볼까요?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가 입대받은 이렇게 해요. 네. 기본적으로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지를 못하고 그냥 전문가시니까 더 그게 예. 보이시긴. 그 사람은 정치는 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모르겠어요. 이제 그래도 기본주는 안 돼 있다. 근데 이제 아까 세종대왕 연설 얘기하셨는데 왕권 강화를 위해서 쓰지 않았다. 법을 무슨 뜻으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까, 그자가?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재명 대통령 당신 법을 독재를 위해서 쓰잖아.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죠. 지금 내란 그 특별재판부법, 뭐 내란 전담재판부법, 뭐 예. 등등 이 법을 만든다. 이제 이것부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 소집해가지고 지지난주에 법원장 회의가 열렸고 뭐 만장일치로 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그 세력에 대해서 싸우자 뭐 이런 거잖아요. 예. 일단 조희대 30일은 안 나오겠죠. 그럼 100% 안 나오. 100% 대법관들 한 4명인가도 뭐 100% 안 나오죠. 저 직위원도 안 나오고. 그 당연히 안 나오고. 예. 그러면은 고발 조치 들어갈까요? 국회가 고발을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예. 뭐 수사가 안 되겠죠 제대로. 사실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거는 예. 지기현 재판장을 교체하는 게 우선 제일 급한 거거든요. 그거를 하고 와서 뭐를 이야기를 해야지. 천대엽 소장은 그 뭐 중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심부름 하는데 제 말이에요. 뭐를 들고 와서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이걸로 안 그리고 되겠습니까 해야지. 술 접대 의혹에 대해서 지금 그 대법원 그 감사관실에서 그 행기 벌써 5개월인데 예. 그것도 안 내놓고. 그러니까 지금 천대엽은 일단 이제 뭐 조희대 심부름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우원식 의장 만나가지고. 그렇죠. 우원식 의장한테 혼만 나고 갔지만 네. 뭔가 그래도 만나러 왔을 때는 혹시 이거를 준비했는데 맞습니다. 이걸로 네. 안 되겠습니까 정도 해야지. 뭐 그냥 맨입에. 맨입으로. 네. 그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그 뉴스를 보니까 그 이제 윤리감사관 예. 그 5개월째 왜 그걸 공개를 안 하냐. 예. 문제가 있으니까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법원행정처 측의 이 얘기가 지금 우리가 그 결과를 공개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안 믿어줄 거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려고 했겠죠. 문제가 그래서 없다 그러면 안 믿죠.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우리도 공개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느 세월에. 제 말이 지금 공수처도 지금 저러고 있는데 예. 사실 이럴 때 공수처가 진짜로 자기 몸값을 해줘야 되는데 검찰 해체되면 공수처 저거. 아유. 네. 자 다시 돌아와서. 네. 자 그러면 이제 조희대 직위원 저런 식으로 계속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우선 급한 건 지기현 교체가 급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앙지방법원하고 내놓은 그 지금 안이라는 게 지난주에 그 앵커님께서 요 끝날 때쯤에 법원에서 뭐 안이 나왔다. 예. 그때 아니 지기현 재판부에 판사 한 명을 보강한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이제 고등법원에 항소심이 올라오면은 우리가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겠다. 정말 쇼하는 거고. 근데 지기현을 결국은 날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첫째 법사위에서 천대엽 그 법원행정처장 불러서 그 윤리관실에서 조사한 그 내용을 빨리 공개하라고 이것부터 요구를 해야 돼요. 예. 예. 그다음에 공소처장 불러가지고 빨리 수사를 해서 왜냐하면 고발인 참고인 조사는 벌써 끝냈으니까 5월달에 이미. 예. 그러니까는 그 두 개를 빨리 재촉을 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뭐 공소처가 마음만 먹으면 이런 간단한 사건은 진짜 일주일 내에 수사 결과 발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은 조사가 끝난 거고 그 결과가 나오면 어쨌든 뭐 고급 술을 먹었다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공개를 못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이 판사는 그 재판을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좀 제가 그 국민들께 이거 꼭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래 이게 대등 재판부로 알고 있는데 본래 2월 달 전에는 대당 재판부 지기현 재판장보다도 기수가 1, 2년 더 높은 20년 이상 된 경력법관이 부장판사급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 날려보내고 이제 뭐 갓 한 5, 6년 차 되는 또 로스쿨 출신 아주 젊은 이분들로 해놨는데 지금도 대등 재판부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등 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는 재판장 멋대로 못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기현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양쪽에 그런 대등 재판부가 있다면 이렇게 못 합니다, 절대.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거 다 조이드가 그런 거 시킨 아닙니까?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거라도 지금 바로 잡겠습니다 하고 와야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맨입으로 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도 사법부는 지네들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참 국민들이 아셔야 되는 건 제가 뭐 검사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판사들도 사실은 50보 100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사법고시 붙고 우리 이제 사법연수원을 2년을 다니면 그 같은 동기들끼리 뭐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그 동료 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왔다. 판검사 일을 하고 로펌에서 일을 하고 변호사 일을 한다 하면은 정말로 이게 더 느껴집니다. 우리끼리 봐주자. 예. 전혀 모르는 동기라도 한 몇백 명 되니까 그 판검사들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건 때문에 옛날에 20년 전 그때는 전화를 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 전화가 못 하도록 돼 있는데 판사한테도 검사한테도 전화를 하면 딱 내가 29기 누군데요 하면 그냥 바로 예. 그런데 그 정도인데 전 현관들끼리 또 판검사 또 뭐 자기 같은 검사 출신들끼리 이거는 정말 엄청납니다. 그 사법 카르텔은 뭐 말할 수 없죠. 대한민국을 오늘날 이렇게 망친 게 사법 카르텔 아닙니까? 조폭들보다 훨씬 법적 셉니다. 카르텔. 왜냐하면 또 그게 평생 자기가 먹고 사는 걸 보장하기 때문에 자기 자식들을 다 먹고 살리기 때문에 지금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저렇게 검찰 편드는 것도 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네. 나중에 자기 먹고 살 생각하는 딱 그거죠. 네. 그 공개 얘기 나왔으니까 윤석열이 지금 이제 그렇게 재판도 안 나오고 오늘도 안 나온 놈이 이제 그 보석 신문에는 출석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검이 그래 그러면은 보석 신문 중계하자. 법원이 오늘 결정한다고 하는데 아직 결과 안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거라요? 그 백대현 부장판사가 굉장히 좀 영리한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지혜가 많다, 꾀가 많다. 재판 진행도.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윤석열 쪽에서 보석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딱 일주일 후인 내일 금요일 날 이제 본 재판을 열고 본 재판 나와. 지기현 재판은 지금 뭐 다 안 나가고 뭐 조사도 안 받고 있으니까 나와. 그리고 내일 이제 본 재판은 뭐 길게는 안 할 겁니다. 인정신문하고 어제 그 김건희처럼 첫 재판이니까 그거 끝나고 바로 귀하가 신청한 보석에 대한 신문을 하겠다. 그 본인 얘기, 윤석열 얘기도 듣고 이제 검찰 얘기를 반드시 듣도록 형사소송법에 돼 있으니까 그거를 연이어서 하겠다. 그러면 윤석열이는 안 나올 수가 없는 거니까 이제 나오겠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며칠 전부터 백대현 부장님은 보석 이거를 빨리 하지 말고 반드시 본 재판 이후로 하셔야 된다. 요거 제대로 딱 나오는지. 그러니까 딱 그렇게 하셨잖아요. 바로 연이어서 하겠다. 그런데 이제 생중계 문제. 저는 그거는 글쎄요. 그거를 받아들인다 하면은 백대현 부장 대단한 사람이지. 저는 글쎄요. 근데 이제 본 재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촬영을 다 또 허가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것 말고 또 별도로 이제 보석 신문이 진행됩니다. 또 이제 언론 좀 촬영하세요. 좀 이따가 나가세요. 그거까지 할까요? 어쨌든 처음 시작할 때는 촬영 허가를 하겠죠. 백대현. 백씨니까 한번 믿어봅시다. 어제 김건희 재판했던 우인성 부장판사는 어떤 분이에요? 그냥 뭐 저도 뭐 특징적인 거는 잘 모릅니다. 그냥 무난하신 것 같은데. 글쎄요, 조금. 그런데 어제 제가 그 김건희 이 일을 보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단 마스크를 꼈잖아요. 왜 마스크를 끼는 거를 허가를 하냐고요. 일반 피고인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누군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인정신문 하려면. 근데 그걸 마스크를 그것도 이만큼 그렇죠. 해가지고 누군지도 모르겠던데. 어차피 얼굴은 다 노출돼 있는데 특검 조사받으러 올 때도 그런데 왜 굳이 마스크를 할까? 또 그런 궁금증도 생기고. 궁금했어요. 무슨 뭐 성형수술이 뭐 무너졌다 이런 얘기도 있고. 무너진 것을 확인하고 싶은데 왜 마스크를 쓰게 하냐고요. 그리고
특별한 그런 질환이 있는 피고인 아니면 제 말씀은 이 사람들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통령 및 그 배우자의 모든 그런 예우가 다 박탈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그 재소자 구속 피고인보다도 더 막 나쁘게 하라 이렇게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냥 평등 원칙 똑같이 처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잘못된 거고 예. 다음 재판 때부터는 무조건 마스크를 벗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재판도 중계를 해야죠. 네. 어제도 모든 혐의 사실을 다 부인했다고 하던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예. 죄수복을 입혀야 됩니다. 죄수복을. 그건 또 뭐 바뀌었다고 그러대요, 규정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아, 그래요? 예,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특혜입니까, 특혜? 그러니까 이제 형의 집행에 관한 법률 예. 역시 법률을 제가 다 확인을 해봤기 때문에 법에 보면 이제 죄수복을 입히느냐 이제 사복으로 갈아입혀서 보내느냐 하는 것도 역시 이 구치소장의 권한 재량권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지휘하는 그 검찰 특검에 그러니까 죄수복을 입히는 이유는 만약에 도주한다 이러면은 잡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표시가 나니까. 네. 사복 입히면 예. 이제 그래서 이제 법에 보면은 그런 도주 우려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공익적 필요성을 고려해서 죄수복을 입힐 수 있다. 재량으로 돼 있어요. 예. 네. 그런데 변호사들은 다 압니다. 법정 가면 구속된 피고인은 다 죄수복 입혀서 내보냅니다. 네. 사복 입히는 경우가 사실상 없어요. 잘. 우리는 또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네. 우인성 부장판사 약간 좀 섭섭해지려고 그러는데요. 그건 근데 이제 구치소장 권한이니까. 그 여기 나오시는 변호사님들 그 형사재판 가보면 법정 가서 이렇게 기다리면 앞재판들 보면 구속 사건은 전부 그 수위 있고 다 나오죠. 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김건희 씨든 윤석열 씨든 일반 국민과 똑같이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요. 당연히 그래야죠.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좀 예언을 하나 들어보고 싶은데. 아, 참, 앵커님. 좀 중요한 거 한 가지. 김건희 관련해서. 예. 국민들이 김건희 관련해서 김건희 재산을 빨리 그냥 몰수해라. 이게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 이제 어제 이제 그 언론 보도를 보면 이제 김건희 재판 출석했다. 거기에다가 짧게 지금 특검이 김건희 재산 한 10억 몇 천만 원, 10억 몇 천만 원에 예. 대해서 기소 전 보전 처분을 했다라는 게 나오는데 예. 기소 전 보전 처분이 뭐다는 건 잘 안 나와요. 예. 그 압류하는 겁니다. 예. 재산을 못 빼돌리도록. 예, 예. 근데 10억 몇 천이라 돼 있는 거는 아마도 도이치모터스 8억 정도 해먹었고, 그다음에 뭐 서희건설, 건진법사 등 통해서 다이아하고 뭐 받은 게 한 2억 정도 되니까 그런 범죄 수익. 예. 이 이제 지금 이제 기소된 내용이 한 10억 원 정도를 이제 사전에 압류했다. 추징에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예. 나중에 결국 몰수하고 딱 예. 해야 되니까 이제 그게 기소하기 전에 수사 단계에서 검찰이 압류하는 거를 기소 전 보전 처분이라 하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아마 이제 다른 수사를 워낙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돈 문제죠, 김건희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지금 언론 보도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김건희가 갖고 있는 뭐 아크로비스타든 뭐 여러 뭐 예금이든 등등 한 신고된 금액은 어쨌든 7, 80억이라고 하니까 예. 그거 및 뭐 숨겨놓은 재산 뭐 몇백억을 일지에 대한 기소 전 보전 조치 압류를 하여간 최대한 많이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아, 근데 이번에 보니까 심우정이도 아크로비스타 삽디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아크로비스타 주민들한테 참 죄송하네. 문제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함성득 맞습니다. 여기도 아크로비스타 살고. 네. 김태효? 김태효도. 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이제 조사 오늘 새벽까지 받고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일단 박성재는 영장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혐의겠죠. 예. 네. 이제 구체적으로 특정이 지금 됐다고 봅니다. 전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그런데 이제 이 지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심우정 검찰총장, 심우정이에 대해서 예.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혐의로 소환 조사한 게 지난주거든요. 네. 지난주 목요일이었던가 하여간.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어디 다른 제가 방송에 가서
그러면 빨리 또 심우정이 이제 영장을 치겠느냐 하길래 안 하기를 바란다고 그랬어요. 더 신중해야 된다. 이거는 프로들이니까. 예, 심우정이. 그 다음에 심우정이 다음으로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잡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진짜로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들이 붙을 거다. 보이든 안 보이든 간에. 그러니까 더 신중하게 단단하게 준비를 해서 이제 박성재까지 완전히 이제 단단하게 증거가 차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 이건 서둘러올 문제가 아니라 확실하게 가야 된다. 이제 지금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박성재 장관 어제 이제 이렇게 하루 종일 조사한 그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이제는 이제 구속 요건에 찰 정도로 그러면 심우정이도 마찬가지라고 보이거든요. 이제 그렇다면은 지금 오늘 이제 목요일이니까 근데 이제 구속영장 청구서를 정말로 잘 써야 됩니다. 이 사람들.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 한 화수 정도의 영장 청구서 접수라고 나오지 않겠나. 주말에 열심히 써서. 심우정? 둘 다. 박성재까지. 아, 둘 다 같이 청구할 거다. 네, 같이 아마 청구해. 다음 주에. 네. 둘이는 거의 뭐 그냥 붙어 있는 공범 비슷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거의 범죄 사실도 겹치는 게 많이 있을 거라고 있을 것이고, 네. 그렇게 해서 영장을 청구할 거고 발부 가능성은 이 상대방이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여유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 하면은 여유를 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한 방에 잡아야 된다. 한꺼번에. 일단 쌍피로. 그렇습니다. 발부는 뭐 100%죠. 발부는 100%. 어떤 판사도 발부할 겁니다. 왜? 이건 검찰 폐지는 오늘 이제 본회의에서도 통과가 이제 되는 거고 검찰은 죽더라도 판사는 살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잡아 넣어줘야 판사가 살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약간 요건이 약간 이렇게 부족해 보여도 발부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조희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경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데 어제 박성재가 1층으로 특검이 오라고 그랬는데 지하 2층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렸더라고요. 본인이 서울 고검장 했죠. 그렇죠. 거기를 잘 알아서 그렇게 된 걸까요? 잘 안다고 해서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국가보안시설에. 또 누가 열어줘야 될 거예요. 열어줘야 돼요. 그럼 누가 열어줬다면 내통자가 있다는 얘기네? 그게 참 보도 나온 게 혹시 없습니까? 후속 보도가. 내통했다 뭐 이렇게까지는 지금 안 나오는데. 또 뭐 그쪽에 무슨 변명이 제가 어느 뭐 보도에 얼핏 보니까 뭐 그 지하 들어가는 그 주차장 들어가는 거기에 어느 기자가 열어줬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한다고. 기자가 열어준 건 아니고 기자가 그 지하 2층으로 온 것을 포착을 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촬영하는 기자는 없었고 아마 볼펜 기자였나 봐요. 그 물어보니까 그 전해지기로는 반말로 내가 왜 당신한테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가 이렇게 따졌대요.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나올 때는 이렇게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따라 붙으니까 뭐 말을 이렇게 순하게 하던데 그래도 그 성질 못 버리고 저 조명이 이렇게 비치니까 막 짜증내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우리가 봤어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면 그 청사가 이제 차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차가 그 청사 정문을 통과하려면은 그 경비실에서 이제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그 경비실에서는 이제 전산으로 안에 이제 검사실에서 몇 년 몇 월 며칠 이름 누구 피의자 누구가 들어오니까 통과시키라 하는 게 입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란 특검 쪽에서 입력을 했건 고검 그 청사 쪽에 누군가가 입력을 했건 입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누군가가 있다는 거지. 그렇겠죠. 그건 100%죠. 그거는 불가능한 거고. 근데 그거는 저 법 위반 아닙니까? 100% 직권남용이죠. 불법이죠. 네, 직권남용이죠. 그리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지하에서 어느 기자한테 이제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덮을 수가 없으니까 박지영 특검보가 기자한테 이거를 이제 브리핑을 했다. 이런 일이 확인이 되어서 조사 중이다. 안 그랬으면 덮었겠지. 자, 그런데 이제 박성재, 심우정 구속영장 발부 100%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서울구치소가 독방이 다 차가지고 지난번에 권성동이부터 홍거방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자들 또 홍거방 들어갈 가능성이 높나요? 뭐 다른 동부라든가 이런데 독방으로 할 거라고 봅니다. 홍거방 보내는 거 어때요? 아, 홍거방으로 하는 게 또 그게 또 원칙에 맞죠. 예. 원칙대로 좀 합시다. 저도 제발 좀. 예. 예. 그러나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자들은 특히 홍거방 들어가면 이 검사들에 대한 진짜 원한이 있는 분들이 거기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아이고 참. 하여튼 정말 이런 자들이 했던 거 보면 참 그동안에 나라가 안 망한 게 참 하늘의 가오가 대단하다 그런 생각 들 정도입니다. 네, 네. 그러면 윤석열이는 자꾸 사법부를 저렇게 궁지에 몰아넣는 거죠. 조의대가 지편 아닌가? 그러니까 윤석열 및 그 변호인 쪽에서는 3월 7일 날 지기현이가 대도하는 날짜 시간이다 뭐 했던 것도 기적적인 게 일어났잖아요. 또 이제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뭐 잡아보는 거죠. 조의대랑 윤석열 간에도 이미 이제 거래가 끝났지 않았겠어요? 네, 손절됐죠, 뭐. 그렇죠. 네, 조희대는 뭐하러 서로 살아야지. 그렇죠. 예. 네, 조희대가 살아야지. 윤석열이는 어차피 죽었고. 요즘에 이병철 TV 사이다가 인기가 좋은데 우리 이병철 변호사님한테 한덕수하고 조희대 만났다 이런 중요한 제보 같은 것도 들어올 법한데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온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그 만났다라고 지금 뭔가 주장되는 그 4월 7일 월요일은 너무나 그 한덕수 그때는 총리 및 대통령 권한대행의 첫 출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적인 자리가 워낙 많았을 거고 그 저는 정치부 기자들이 취재하면은 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은 안 나오던데. 저는 이제 만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만났을 거라고 보는데 그 특정한 날짜는 아닐 거고 네, 날짜는 평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주말에 네. 은밀히 뭐 등산 명목으로 해서 만났든지 만났을 거고 조희대도 안 만났다는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뭐뭐과 관련해서 논의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청문회 가서 뭐 이야기하면은 다 들통나겠지만 만나긴 만났을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않고는. 이제 그거를 밝히려면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휴대폰 뭐 기지국 뭐 이런 여러 가지. 예. 예.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럼 한날 한시에 같은 기지국에 있었다는 것이 딱 나오면은 그 만난 증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제 수사 얘기를 하는 거고 예. 진실을 밝힐 방법은 수사거든요. 수사죠. 그런데 내란 특검은 수사 대상이 내란 특검법상 아니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조희대가 공수처가 내란에 동조했다고 봐야죠. 근데 지금 내란 특검 쪽에서의 이제 언론에 나오는 거는 이게 수사 대상이 되는지가 불명확하다. 말이 그렇지 뭐 지금 저거들 뭐 저 조희대 대법원장 무서워서 그러는 거지. 뭐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국민들이 뒤에 있는. 네, 네. 국민들 그걸 편에 좀 생각을 해야 서면 돼요. 되는 거지. 예. 네. 국날라 뽕따님께서 방금 속보를 하나 전해주셨네요. 내일 윤석열 사건 첫 공판 보석신문 중계 허용했습니다. 오, 역시 법원이 예. 압박을 당하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 승리네. 내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첫 공판 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 오.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네, 네. 예. 여러분 저희가 내일 그 중계하는 그 현장 모습 좀 일찍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어리 TV의 승리입니다. 아하하. 네. 예, 백대현 부장판사 우리 백씨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할 줄 알았다고요. 아까 질문도 그런 취지를 하셨고. 다음 주에 또 뵈야죠. 너무 좋은 그 빅뉴스를 예, 마무리에 듣게 돼서 너무 그러니까요. 좋네요. 예, 네. 저는요 딱 이 속보 보는 순간, 아이고 윤석열 지가 지발등 찍었구나. 그렇죠. 보석 그거 어차피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건데 행여나 보석 신문 어떻게 해볼까 하고 나왔다가 예.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온 거 완전히 내일 재판 받는 걸 쫙 이렇게 보여줄 거 아니에요. 끝까지. 예, 예. 어리석은 거죠. 참 전혀 직교에 지가 당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12월 3일 이 새끼 비상시험도 또 갑자기 또 보석 나 그러면 시장 안 안 나갈 할래 거야,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재판 중계한다고 그러니까. 그러고도 남을 놈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하나의
생 양아치 같은 놈. 또 법원이 머리를 숙였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예.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어. 너무 뭐라고 그러면 내일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점잖게. 내일 혹시 보석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으니까 나오겠죠. 네. 예. 아이고 참. 예. 사람이 저는 윤석열 생각할 때마다 이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검찰총장을 했던 사람이 이런 것 떠나서 기본적으로 인간 자체가 안 된 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참 그럴 수가 있어요. 아휴. 고맙습니다. 예, 네. 다음 주에 뵙지요. 감사합니다. 예, 철스트라다무스 이병철 변호사님 시대예언 들어봤습니다. 정어리몰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